마에스트로 명장 오늘의 주인공은 안시성,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명량 등 스크린과 안방 극장을 점령한 인기 만점 사극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날카로움과 섬세함을 동시에 지닌 특별한 소품. 드라마나 영화를 더 재미있고 완성도 있게 이끌며 촬영장에서 연기자 못지않게 1급 대우를 받는 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3년 동안 무려 300여 편의 사극 소품을 제작하며 우리 칼의 전통과 맥을 잇기 위해 뜨겁게 연구하고 땀을 내온 사람들. 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금장인 3인방을 지금 만나보시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검 수련을 통해 우리 칼의 성능을 시험한다는 첫 번째 도금 장인을 찾아온 이곳. 그런데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단을 준비하고 대나무까지 옮기고 계시네요. 대나무는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베는 칼이 육각도라고 대나무 집단 같이 베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베기도 해보려고 어제 주문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하기 위해선 칼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칼이 오늘은 어떤 칼 가져가서 베기를 해볼까? 뭐 고민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기를 하러 가는데 이제 제가 쓰던 칼도 이제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칼 가지고 하나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칼 벨까? 요거 좋겠네요. 여기에 이제 이게 잠자리도 있고 이게 이제 벌도 있고 메뚜기 있고 그래서 이 칼 이름이 곤충입니다. 이게 이제 단조 두들에서 만든 칼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단조 칼인데 오늘 요거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예비역 육군 중령으로 명예전역한 문희환 장인은 그간 쌓아온 지식을 믿고 도금 사업을 시작. 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동호회까지 만들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전통 문화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동안 연마해온 건법도 겨뤄보고 칼 잘 쓰는 노하우도 공유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실습을 나오는 곳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직접 만든 도금을 정렬하다 보면 수련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뭔가 마음이 경건해지신다고요? 이건 이제 중상품인데 이건 이제 단조 칼인데 두드려서 만든 칼이죠. 접지는 안 했고 하나를 쇠를 두드려서 이제 열 처리를 흑발라 열 처리한 거죠. 칼 이름이 곤충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잠자리, 벌, 메뚜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다미하고 집단 배기용으로 만들었죠. 아주 좋습니다. 요 두 자루 테스트 오늘 해볼 겁니다. 한편 진짜가 나타났다. 위풍당당한 걸음걸이와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사람들 시선 한눈에 사로잡으며 등장한 정체불명의 고수들. 사실 문희환 장인의 제자분들이세요. 도복까지 갖춰있고 무도인으로 변신 후 입장. 카리스마 폭발하는 오늘의 시범단의 모습 심상치 않은데요. 우롱찬 구호에 맞춰 날렵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는 검. 오롯이 칼끝에 집중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잡념과 고민을 베어내는 시간.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데 이 진검 수련만 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검과 무에 좋아하는 유연성, 순발력, 강인함과 겸손한 마음까지 길러주는데요. 호흡이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팔 되는 거 같은데 호흡이 안 돼. 떨어진 상태에서 수평이 올라가면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치고 위에 부분을 쳐야 돼요. 이어지는 집단배기 훈련. 예리하게 날이 선 칼을 다루기에 자칫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검수련은 조금만 배우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라고요. 문희환 장인이 만든 이 동호회 역시 전국구로 활동 중 미국 방송에까지 소개가 됐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오른발이 나가서 좌측으로 돼야 돼요. 머리 위에서 팔 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네. 오른발 왼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긴장한 초보 검객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네요. 이번엔 조병주 사범의 대나무 배기 시범. 날렵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딱딱한 대나무를 깔끔하게 베어내며 멋지게 마무리. 잘 잘린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사실 처음에 좀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긴장이 좀 되긴 되네요. 국제 발두도 연맹에서 개최하는 일본 대회였고요. 거기서 몇 등 하셨다고요? 거기서 3등 했습니다. 2018년 일본에서 열린 국제 발도도 연맹 세계대회에서 당당히 검형 3위를 수상. 대단한 건가요? 네, 우리 같이 간 인원들이 이제 다들 한국에서 연습들 잘하고 당당하게 했는데 그 목소리가 자신 있게 에잇 해야 되는데 에이 하고 이제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조병주 사범은 유명한 오페라 가수입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게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바리톤이니까 에잇 소리 한번 지르니까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당당하게 했어요. 그때 에잇 목소리 한번 내볼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즉석에서 대회 출전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는데요. 시원하게 구호 한번 들려주세요. 경력 30년의 검도 유단자이자 앨범까지 낸 오페라 가수 조병주 사범. 파워풀하면서도 마초적인 저음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왜 하십니까? 다른 운동도 많고. 그런데. 그냥 가슴이 칼을 불렀던 것 같아요. 뭐 무사의 기질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검도가 처음에는 누구하고 겨루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그 뭔가 이미지 트레이닝, 제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살면서 그게 지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굵기 차이가 많이 나네. 가는 가장 굵은 대나무를 골라 배기 시범을 준비하는 문희환 장인. 명불허전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칼이 스칠 때마다 시원하게 잘려나가는 모습과 슥싹 쾌감이 느껴지는 소리까지. 오늘 도검 성능 시험은 합격인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네. 잘 배줬네요. 네. 네. 물론 그 일본 도금이 세계 최고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 오사카나 동경 대회 가보면 우리 칼이 못지않아요 이제는. 일본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계속 노력한 결과 일본 칼들하고 견주어가지고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점령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세계인들은 칼하면 일본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도검 기술은 백제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죠. 이젠 그 명예를 되찾아올 때 끈기고 잊혔던 우리 칼의 역사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도검 장인의 멋진 도전 기대가 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도검 제작소. 수백 년간 대가 끊겼던 우리나라 칼을 되살려내기 위해 애쓰는 두 번째 도검 장인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노여도겸의 연구실장님 맞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문중기 실장입니다. 아, 되게 젊으신데 실장님이시네요. 아,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 실장입니다. 너무 꿈이 먹고 솔직하시네요. 칼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은 900도씨에서 1300도씨의 뜨거운 불 앞을 하염없이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얼굴이 익을 정도로 그 열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지금 이거 뭐 하는 작업이에요? 아, 지금 이게 칼 외형 잡는 작업 중인데 그 철판 위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소재를 용접을 해서 붙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칼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달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900도 이상은 달궈줘야 되거든요. 철이라는 게 너무 낮은 불에서 때리게 되면은 깨져버리고 너무 높은 불에서 달구면은 타버리기 때문에 그 적정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철을 달릴 수가 없어요. 칼은 원하는 모양대로 단순히 철을 끊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900도씨에서 1300도씨가 넘는 불가마에 쇳덩이를 넣어 벌겋게 달구고 최소 10,000번 이상 반복해서 두드리는 단조 작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엿도 자꾸 당기면 강해지듯 쇠도 이 단조 작업을 통해 멋들어진 형태와 치밀한 조직을 갖춘 강검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말이 쉽지 화기를 참으며 쇳덩어리를 달구고 두드려서 검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 집안에서 도검업을 하고 있었고 네, 마침 일본에서 선생님이 그 한국을 들어오셔가지고 우연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일본처럼 한국도 그 영혼이 담긴 칼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4년간 배우고 오게 된 거예요. 문중기 제작실장은 일본 큐슈 미야자키 현의 도검명인 마치바 이치로 선생에게 4년간 사사받고 돌아온 실력파로 일본의 전통 도검 기술을 바탕으로 끈기고 잊힌 우리 칼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미술대학 안에 도검학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예술작품하면 1순위로 칼을 꼽습니다. 또 모든 작업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 칼 한 자루를 만드는데 보통 1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선 그 많은 일을 겨우 3-4명이서 해내고 있습니다. 전통 칼을 연구하고 만드는 도검장은 칼의 검신, 손잡이, 칼집, 장식 작업을 할 때마다 대장장이, 목수, 공예가 등 일당백이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칼의 형태를 만들고 나면 연마 작업을 하는데요. 쉽게 검의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주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계속 튀는 색가루와 불꽃.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 중심선을 넘어가지 않게 이건 이제 양날 검이거든요. 도는 외날이에요. 한쪽에만 날이 있고 이건 이제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검인데요. 이걸 이제 연마를 하려면 양쪽에 이제 똑같이 오차 없이 연마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중심도 잘 잡히고 그리고 선도 아름답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기계로 컴퓨터 제거나 이런 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느낌으로 그냥 깎는 거예요. 몇 년 하셨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아,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그렇죠. 그래도 산이 딱 살아야 그래야 검이 되는 거죠. 검에 산이 살아야 검이 아름답고 이쁘게 나오죠. 아, 가운데 중심 선을 산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딱 똑바로
이렇게 살려야 돼요. 이게 이제 중심선이 왜 중요해요? 아, 이거는요. 검은 양날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중심을 안 잡아주면은 이 배기할 때 충격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산이 높을수록 충격이 덜하고, 그리고 산이 낮을수록 충격이 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고된 연마 작업까지 거치면 드디어 반짝이는 칼날이 드러나는데요. 요게 이제 다 갈면 요렇게 이제 완성된 검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요 검신이 나오면 요걸 가지고 이제 검집을 파고, 네. 검집 파고 검신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검신이 나와야 검집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검신이 기계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그냥 사람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할 수는 없어요. 미세하게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신이 다 틀린데 검집을 먼저 해놓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검신을 한 다음에 검집을 검집이라는 하는 게 거죠. 칼, 그렇죠, 예, 예. 뭐라 그래요? 칼집. 예, 예. 칼집,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35년 전에 이걸 시작해가지고 아, 그거는 뭐, 그냥 예, 원래 사람이 첫 직업이 된다고. 원래는 이게 제가 처음에 엄청 좋았어요, 이게. 이 자체가, 검이라는 자체가. 이거 배우기 힘들어요. 배우기 힘든데. 배우는 사람도 지금 별로 없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흘러서 왔는데. 아유. 제 성취감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성취감은 뭐, 자기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성취감은 대단한, 어느 직업보다 성취감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검들이 가검이라도 TV에 나오면은 기분 좋죠. 그 크로즈샵 같은 거 딱 칼이 잡혔을 때 딱 예. 저거 내 칼이네 다 아시겠네요. 그래서 제 칼이 아니라 우리 칼이죠. 우리 칼. 아, 그래서 예, 예. 우리 칼이네 딱 보이겠네요. 그렇죠. 내 손때가 묻은. 예, 예. 보이죠. 다 보이죠. 멀리서 봐도요. 다 우리가 만든 칼이 되는 걸 알아요. 2007년 태왕 사신기를 시작으로 기왕후, 육룡이 나르샤, 명량 등 13년 동안 약 300여 편의 영화와 방송 소품용 칼을 만들어온 장인의 제작소. 검신을 완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칼도 자신의 일과가 끝나면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검집입니다. 검신에 딱 맞는 크기로 나무의 속을 파낸 후 한치의 어긋남 없이 잘 붙을 수 있게 양면을 고정시키는데요. 최근 도금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해내기 위해 검집 틀을 잡아주는 기계도 들여놨지만 결국 사람 손이 다 가야 한다고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제 검신에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문양을 입힐 차례. 경우에 따라 마치 낙관을 찍듯 만드는 사람이나 칼주인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요. 북두칠성이나 호랑이, 용 같은 그림을 그려넣기도 하는데요. 조각이 끝난 후에는 금사나 은사를 한 땀 한 땀 박는 상감 기법까지 더해 글자나 문양에 반짝반짝 빛을 내준다고 하니 칼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선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하나 신경 안 쓰면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남도 마음에 드는 건데 또 내 마음에 든다고 다른 사람 마음에 꼭 들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제 마음에 들면 다른 분들도 마음에 드시겠지 하고 그러고 진짜 그런 심정으로 만들죠. 만들 때. 진짜 진심으로. 예.
여기 이제 완성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또 그리고 이렇게 장식들도 이게 장석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문이 안 닫히게 다 해야 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요 검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거. 이게 다 주문이 들어오거나 수리를 맡긴 주인이 있는 칼들. 한시도 쉴 틈이 없어 더 보람되신다고요. 납품하기 전 다 만들어진 칼을 최종 검수하는 문중기장인. 날카로운 눈빛이 살아있는데요. 칼 중앙에 나 있는 검선도 세심하게 살피고 검을 잡았을 때의 무게감도 확인. 휙휙 직접 휘둘러 보기까지 참 꼼꼼하십니다. 예, 밸런스도 괜찮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칼 하나 다 만들고 나면 기분이 네. 어떠세요? 뭐 다음 작업도 해야 되니까 그냥 좋죠 뭐. 어느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퇴근해서 애 볼 때가 가장 보람있죠. 맞습니다. 뭐든 가화만사성부터. 세 번째 장인을 만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도검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시장 담당하시는 사장님.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칼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 아,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네. 칼의 역사와 문화를 부활시킨다. 라연이 사장님. 도검장인 3인방 중 실질적 1인자십니다. 마치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이곳 전시장에는 도검은 물론 옛 선조들이 사용했던 활, 창 등 각종 무기가 전시되어 있어 우리 조상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복원하고 재현해낸 검의 종류만 수십여 점. 왠지 눈에 익은 칼들도 몇몇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칼이 주인공인 드라마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셨다는데. 네. 도깨비. 도깨비검 저희가 만들었죠. 저희가 디자인하고 저희가 납품을 한 거죠. 여기 있어요. 워낙 커가지고요. 그리고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게 도깨비검이고요. 여기를 보면 하나하나 문양을 보면 도깨비예요. 도깨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도깨비를 다 집어넣은 거고요. 드라마 그 촬영팀에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찍겠다고 하시면서 검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검에다가 도깨비 문양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보면은 이 문양이 도깨비고요. 이 문양이 다 도깨비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도깨비가 좋은 이미지죠. 예. 여기에도 보면 이게 도깨비예요. 판타지 사극 도깨비에 나온 칼은 역사적 사료뿐 아니라 라연이 사장님의 아이디어를 더해 탄생했습니다. 고려시대와 중국의 검을 접목하고 수공으로 만들어 화려하게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만들어 놓기가 바빠요.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나가니까요. 그리고 이게 다 수작업이에요. 다 용접을 해가지고 붙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문양 하나하나를 만드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차라리 주물이었으면은 그냥 여러 개를 뽑아낼 수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주물이 아니라 반지 세공하듯이 하나하나 다 붙이고 용접하고 두드리고 문양을 파고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우. 상당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네요. 네. 요거는 이제 방송국에는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해드려서 가볍지만 이게 고객이 진검으로 해달라 그래서요. 쇠로 해달라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네. 이거를 도깨비.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비슷합니까? 네. 계속 이렇게 걸어다니고. 맞습니다. 뽑아주세요. 진짜 공유랑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이렇게 네. 끝나는 거예요. 네. 저는 책을 많이 구입을 해요. 많이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더 좋은 것으로 또
우리나라의 전통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아들도 저희 남편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뭐 혹시 뭐 충무공도에 장칼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완벽 재현해낸 충무공 장검의 모습은 충무공도에 장칼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 이렇게 이게 2m가 넘는 거죠. 이 검을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예, 워낙 길어서요. 저 짝에서 뽑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무겁고 이거는 이제 진검이기 때문에 국내 최초 실물 크기로 제작한 충무공 장검 대공개. 도검 제작소에선 섬세함을 살린 막바지 장식 세공 작업이 한창이고 명장들은 일본 도검을 능가하는 새로운 우리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러던 중 알게 된 사실. 칼의 길을 선택하고 이어갈 수밖에 없는 명장 가족만의 아주 특별한 히스토리가 있었으니 의병으로 활동한 증조 할아버지의 조선 환도를 복원하라. 소리가마다 모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통의 맥을 이으며 현대화를 접목할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도검이 우뚝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도검 명장들의 유쾌한 도전. 2부에서 만나보시죠. 야!